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즐거운 명절들 보내셨나요? 저도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공부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회의에 대해서 지금 완벽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매뉴얼 설명드린 기본편을 올려드렸고요. 작성하는 응용편 올려드렸고요. 지금은 다양한 질문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 모두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화면으로 좀 볼게요. 자, 오늘 또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궁금한 건 카페에 와서 질문하시면 되세요. 카페에. 유튜브 댓글은 제가 잘 안 봐요. 그리고 카페는 이제 좀 제가 좀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카페에 올리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에로아님이 질문하신 건데, 방문형 하다가 집에 계시는 시간이 무료해서 주간보 연계를 하고 남는 시간에 가정용을 병행하시는데, 사례 선정 대상이 되는지요? 사례관리 회의 선정자인 부분이세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우리 사례관리 어르신들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사례관리 선정하실 때는 일단은 그 어르신들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어떤 특수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 보통 사례관리 선정을 하세요. 그러면 사례관리 그 회의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나요? 원장님이? 복지사님이? 대부분 담당, 우리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담당 요양보호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던가, 또는 사회복지사님이 가산 방문을 해가지고 어린 상태를 보고, 이 어린 상태 개선이 필요하겠다. 주간보도 마찬가지겠죠? 어르신들 케어 하시다가, 이 어르신이 좀 상태가 요새 많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이런 걸 좀 개선해야겠다. 그렇게 선정을 하시면 돼요. 사례관리 선정은, 뭐, 지금 말씀 어떤 기준점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통상 어르신을 우리가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 하면은 선정하시면 되세요. 따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가족 케어가 됐든 뭐 주간보호를 조금만 하고 됐든 이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공단에서는 가족 케어든 일반 케어든 똑같은 어르신이에요. 주간보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례관리 어르신들 선정하실 때는 다양한 기준점으로 선정을 하시되 주로 어르신 상태가 좀 안 좋아지시는 그런 어르신을 선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자, 리프로님이 질문하신 이런 내용인데, 자, 보시면, 뭐, 저희는 뭐, 시설장 대표자, 사회복지사, 뭐, 어르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기껏 사례관리 참여자를 대표자, 복지사, 요양보호사 총 3명으로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볼게요. 대표자 겸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혹은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아니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이렇게 둘만 해도 되는지요? 안 돼요. 대표자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제가 사례관리 참가자는 급여를 받는 직원 2명 이상인 거예요. 따라서 위에 여지껏 사례관리 참여자는 대표자 겸 사회복지사, 이분은 대표자님 1명 빼고 그 대신 사회복지사 직원 1명, 해당 요양 이렇게 3명을 해도 돼요. 근데 이 질문처럼 뭐 대표자 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아니면 이렇게 둘만 할 경우에는 급여를 받는 직원은 1명만 참여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반드시 급여를 받는 직원인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대표자금 사회복지사면 대표자인 거예요. 그거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 3명이 참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자 겸 사회복지사 포함해서요. 아셨죠? 두 번째, 시설장, 대표자 겸 사회복지사, 요양보 이렇게는 하셔도 돼요. 왜냐면 대표자 겸 사회복지사는 아니고 나머지 시설장과 요양보호사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에. 근데 저라면 안전하게 저는 시설장도 댓글 거는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2번 케이스로 하신다면 시설장, 사회복지사 겸 대표자, 요양보호사 2명 이렇게 해서 4명으로 저는 진행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안전하게 가거든요. 따라서 시청하신 분들도 뭐 1명 더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사례관리 자체가 사인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안전하게 2명보다는 3명 정도가 좀 안전하게 낫다 이 말씀 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 또 한번 볼게요. 우리 김여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여사님 예전에 많이 참여하셨는데 사회관리 보면은 어르신이 보호자 등에 업혀 오시고 신체적 움직임이 전혀 못한다고 하시고 식사도 전혀 안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질문은 뭐냐면 사례관리는 안 좋을 때만 하나요? 아니면 나아졌을 때도 사례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저희는 좋아졌을 때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선정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례관리 선정의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처럼 안 좋아지면 좋아지게, 나아졌다면 뭐가 나아진 원인을 분석해서 더 나아지게, 둘 다 인정이 돼요. 따라서 사례관리 선정을 하실 때는 어떤 기준점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면 그거에 대한 개선 내역이 더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우진우연맘이 질문하신 건데 사례관리하고 급여계획서를 변경할 때 욕구사정 필수인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가에는 계획에 반영하라고 나오지 욕구사전까지 하라는 건 없었어요. 맞아요. 매뉴얼대로 가시라고요. 매뉴얼. 우리 평가를 너무 깊게 가시니까 자꾸 이 다음을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평가 매뉴얼 자체에 사례관리하거나 급여액 반영할 땐 낙상유차인지 욕구를 반영하고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사례관리와 욕구 낙상유차인 사정은 다른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사례관리 대상자 어르신 종결은 무엇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관련서를 보관해야 될까요? 종결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재가기관에서는 무조건 사례관리를 하고 30일 안에 결과 계획 반영만 하면 딱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종결이라는 건 없습니다. 평가에.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겠죠? 사례가 참석 시 참석자 서명, 사진 꼭 첨부해야 될까요? 이번 평가 매뉴얼 보시면 어디에도 사인하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참석자 이름만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사진도 필수 첨부는 2019년부터 없어졌어요. 따라서 우리 방문요양에서는 자 보세요. 방문요양에서는 사진 넣어야 되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주간보에서는 사진을 넣어야 되는 항목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 주간보 시청하신 분들. 주간보 평가 항목 중에서 교육이다 회의다 뭐 많잖아요. 딱 하나만 사진을 넣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재난상황훈련입니다. 재난상황훈련만 사진을 넣는 거고요. 나머지는 사진이 다 없다 보시면 돼요. 제가 기관에서 사진을 넣어야 되는 거는 오로지 주간보에 재난상황 대응훈련 하나만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나머지는 사진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사례관리 우리가 급여계획 반영할 때 제가 응용편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례관리 하고 나서 30일에 반영할 때는 이렇게 급여계획서에 반영을 이런 변경계획서도 급여계획서인 겁니다. 그래서 급여계획서 진행하시고 나머지 우리가 뭐 급여정 기록지 입력을 하시든 주간상태 기록을 적든 그 내용을 적어도 다 인정이 되세요. 중요한 건 30일 이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장짜리를 했는데 저희 초반에 이렇게 내용이 좀 내용이 좀 적다. 이런 평가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겠죠. 근데 거기에 마무리 상담일지까지 집어넣어서 인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례관리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평가 기준에 맞는 서식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거기 안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회의 일자, 시간, 수급자 이름, 장소, 그 다음 참가자, 그 다음 선정 이후,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이것만 들어오면 일단은 점수 획득이 가능하세요. 6개월에 한 번이든 주간보 3개월에 한 번이든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급여계획에 반영하는 이 부분까지. 따라서 시청하신 분들은 이 부분만 꼭 기억하셔가지고 어떠한 서식도 상관없습니다. 전산에 받으시든 내가 만들든 어디서 받았든 저 내용만 있다면 평가에서 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지금 평가 바이블 내용을 좀 보면서 그런 기본적인 것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가끔 저희 사무실에 항의 전화를 뭐 바이블 구매하셨는데 왜 질의응답을 안 해주냐라고 하시는데요. 바이블을 판매한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질의응답을 100%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점에 가서 책을 사셨는데 책을 샀다고 그 문제 푸는 방법까지 전화를 안 알려준다고 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난리치면 아마 그 회사에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바이블에 대한 궁금증은 이제 뭐 카페에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봐가지고 이거는 좀 중요하다 싶으면 답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걸 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아셨죠? 자, 오늘 우리가 사례관리 세 번째 이제 실전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카페 안에서 제가 좀 열심히 글도 달고 카페 관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카페 오셔가지고 제가 원래 유튜브 키우는 것보다 카페 키우는 게 더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카페 진행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을 했어서 지금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카페 오셔가지고 꼭 다양한 정보 공유하시고요.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하과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